안녕하세요. 여행과 역사를 좋아하는 차이나는 스토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티벳, 중국, 그리고 달라이라마입니다. 보타산에 사는 관세음보살은 제자 원숭이에게 눈 내리는 티벳으로 가 수행하라고 했습니다. 티벳으로 간 원숭이는 원주민과 결혼해서 6마리의 원숭이를 낳았고, 티벳 곳곳으로 흩어진 6마리의 원숭이들, 시간이 지나고 숫자가 500으로 늘어나면서 먹을 과실이 적어지자 관세음보살은 원숭이에게 수미산에서 가져온 씨앗을 뿌리게 하자 티벳 땅에 각종 곡물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숭이들이 오곡을 먹으면서 꼬리가 점차 짧아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면서 티베트인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채당 지역을 근거지로 장조군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부적의 우두머리를 찬보라고 칭했고, 티벳 쪽을 이끈 최초의 리더는 섭적 찬보였습니다. 그는 토번 왕제의 시조로 이후 티벳 군주는 참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7세기 이전까지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던 티벳 쪽 33대 참보 송찬간보가 633년 무력으로 티벳 쪽을 통일하고 토번 왕조를 건립합니다. 산스크리트어를 본떠 티벳 문자를 만들고 토번 왕조는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636년 당나라 공주를 또 왕비로 맞이하기 위해서 사진을 보냈지만 당태종 이세민은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송찬간포 20만 대군을 일으켜 당나라를 침략합니다. 토번의 실력을 알게 된 당태종, 무력으로는 다루기 쉽지 않다는 생각에 문성공주를 시집 보내기로 결정하는데, 이때부터 중국과 티벳 사이 1500년이 넘는 밀당 역사가 시작됩니다. 당시 당나라의 문화가 티벳에 전파되었고, 대소사, 소소사 등 지금도 남아있는 유명 사찰도 이 시기에 건축되었습니다. 이후 인도의 고승이 티벳에 들어와 불교를 전하면서 티벳의 원시 종교인 발교와 결합하여 티벳 밀교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현재의 라마교입니다. 라마교의 세력이 커지면서 티벳의 기존 귀족 대신들과 갈등이 생기고 각종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자 토번은 점차 암흑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력은 날로 쇠락하게 됩니다. 13세기 토번은 원나라에 투항합니다. 원나라는 무력으로 토번을 점령했지만 고려처럼 자주권은 인정해 주었습니다. 원세조 쿠빌라이가 등극하자 티벳에 대한 호유 정책으로 티벳 불교 사카파의 지도자 바스바를 원나라의 국사로 임명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티벳의 통치권을 부여합니다. 원나라의 지원으로 토번에는 사카 왕조가 세워졌고, 여기에 원나라의 영향력에 힘입어 티벳 불교는 북방 몽골 초원까지 전파됩니다. 현재까지 중앙아시아 내몽고, 외몽고의 몽골 부족이 라마교를 신봉하는 원인입니다. 원나라가 멸망하자 사카 왕조도 함께 사라지는데, 이 시기 티벳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종카파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카파는 티벳 불교가 타락했다고 보고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새로운 교파인 게루파를 창시합니다. 이후 게루파의 종교 지도자들은 활불 제도를 이용해서 교파의 계승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티벳에서 달라이라마 정권이 유지된 데는 달라이 5세의 공이 큽니다. 1643년 달라이 5세는 몽골 쿠시칸의 군대를 빌려서 티벳 왕을 격파하고 티벳을 통일시킵니다. 그리고 정교 합일에 간단 포장 정권을 수립합니다. 1652년 청나라 순치 황제를 만나서 청나라의 책봉을 받음으로써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이후 청나라의 황제들은 달라이라마를 황제 스승으로 대우했고, 티베트와 청나라는 스승과 시주자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티벳 예술을 집대성한 포달라궁도 이때 중건됩니다. 달라이 5세 사후 청나라는 티벳을 안정시킨다는 이유로 1705년 티벳을 관리할 주장 대신을 파견합니다. 이후 옹정 걸릉 황제 때 청나라는 티벳을 관리하는 주장 대신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서 주요한 문제는 반드시 달라이라마와 주장 대신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면서 티벳을 청나라의 보호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아페현 전쟁, 태평천국의 난 등 19세기 말 청나라가 급속히 쇠락하고 티벳에는 달라이 13세가 들어섭니다. 티벳 근대화를 위해 달라이 13세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경계하던 영국은 1904년 티벳을 침공합니다. 달라이 13세는 몽고로 피신했다가 티벳이 안정될 때까지 베이징에서 생활합니다. 1909년 티벳으로 돌아온 달라이 13세, 힘없는 청나라보다는 영국이 대세라고 판단, 영국의 도움으로 티벳 독립의 움직임을 보이자 깜짝 놀란 청나라, 사천의 군대를 보내 라사를 강제 점령합니다. 위협을 느낀 달라이 13세, 이번에는 인도로 망명합니다. 신의 혁명이 일어나자 달라이 13세 라사로 돌아온 후 티벳 독립을 선포합니다. 중화민국은 당연히 티벳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몽골은 러시아, 티벳은 영국, 무기와 차관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은 있었지만 당시 강대국들은 몽고와 티베트의 독립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1918년과 1930년 티베트 영내로 진주한 중화민국 군대를 격퇴하는 등 사실상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했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연합군의 일원이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인도는 독립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자 상황은 달라집니다. 1950년 국제사회의 관심이 한국 전쟁에 쏠리면서 티벳 동부 창두 지역의 인민해방군이 무장 침공합니다. 1951년 9월 인민해방군은 티벳에 무혈 입성하고 티벳 평화해방협정을 체결합니다. 중국 정부와 달라이라마 측은 티벳이 중국 영토임은 인정하지만 달라이라마의 티벳 자치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타협하게 됩니다. 반종교정책, 토지개혁과 같은 공선화 정책에 대약진운동이 야기한 대기근으로 아사자가 많아지면서 티베트의 반중 감정이 폭발합니다. 1959년 라사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고 중국은 무력 진압에 나섭니다. 이때 달라이 14세가 인도로 망명하면서 그를 따라 망명한 티베트인들이 10여만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